제 뒤에 잘못이 있을까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네, 이런 영상이었죠. 1144배 도로공사하고서 거기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파쇄석이 쭈르륵 깔려서 오토바이가 스룩 슬립되면서 넘어지는 사고인데요. 네, 먼저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오토바이 달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회전할 거예요. 우회전하다가 아이쿠 넘어졌습니다. 네, 그 앞쪽에서는 빨리 달리는 것도 있는데요. 그건 앞쪽은 뭐 이미 지나간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천천히 돌았죠. 네, 많은 분들이 지나간 거는 또 과실이 상관이 없다라고. 네, 그 맞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고에 있어서 이렇게 오토바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런 데 있으면 넘어지죠. 미끄러지죠.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요. 많은 분들이 100대 0입니다. 100대 0입니다. 100대 0입니다. 100대 0입니다. 넘어지기 전에는 문제 없었어요. 네, 저 오토바이로 생업하는 기사입니다. 저런 걸 갖다가 좀 임시로 흙을 다져놓은 곳에서 부직포로 좀 덮어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아이고, 오토바이에게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대부분이 오토바이에게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속도로 미끄러지는 거는 파쇄석이 있으니 저속으로 코너링 중에 미끄러지는 거죠. 공사업체 100%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로 박세원님께서요.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10% 정도 과실이라 생각되지만 현실은 30% 이상 되더군요. 저는 사고는 안 났지만 저희 형이요. 바이크로 출퇴근하는데 도로공사 표지 없이 시속 70도로 한복판에 포장을 하기 전 아스팔트 긁어서 놓은 상태로 방치하고 다음날 새벽에 출근길에 저희 형이 넘어졌어요. 근데 과실 40% 있다면서 60%는 보상해 주더군요.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또 보이지 않았을까요? 위에 가로등도 있는데 이런 의견도 있고요. 대부분이 오토바이가 잘못 없다. 그리고 공사업체가 100%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일부는 가로등도 있고 보이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 100% 받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었고요. 다시 한번 영상 보시죠. 여기서 사고 영상을 여기서 우회전 들어가는데요. 우회전은 오른쪽부터 천천히 돌아야죠. 돌았을 때 여기서 바로 넘어지는데요. 횡단보도 좀 지나서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파쇄석이. 가로등 있고요. 이렇게 다 비춰지죠. 그럼 오토바이 넘어진 데가를 다시 한번 사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횡단보도죠. 횡단보도에 있군요. 횡단보도. 그렇다면 다시 횡단보도 쪽에 여기에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껌껌한데 저렇게 돼 있으면은 오토바이 라이트가 가로등이 없고 오토바이 라이트가 이렇게 가르자마자 있으면 그때는 방법이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 파쇄석이 너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100대 0은 아니겠죠. 저는 이 사고를 보면서 50대 50이 생각나더라고요. 50대 50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오토바이에게 10을 더 볼 거냐 덜 볼 거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셔서 근데 저는 왜 이 사건을 보면서 오토바이 과실이 적게 보면 40, 많이 보면 60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왜 했을까요, 저는 이거랑 똑같은 사건은 소송을 안 해봤지만 유사한 사건을 소송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는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예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과 비슷하게 생각해서 하는데요. 어떤 사고를 했었냐면요. 여러분, 포트홀 아시죠? 포트홀이라는 것은 바닥이 패인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아스팔트가 이렇게 패인 겁니다. 빗물이 이렇게 고여 있고요. 비가 와서 패였어요. 또 다른 사진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패여 있어요. 그리고 밤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밤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여기 퍽 걸렸고, 그때는 여기 고여 있었습니다. 물이. 지금은 지난 다음에라서 물이 없는데요. 사고 당시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다리 크게 다쳤어요. 이 사건 몇 대 몇이었을까요? 아니, 그 물이 딱 고여갖고, 여기 패였는지 아스팔트인지 잘 보이지 않는데, 오토바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소송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판사 6명이서 재판했습니다. 1심도 합의부, 항소심 당연히 합의부죠. 1심 판결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띄어쓰기가 잘 안 돼 있는데요. 자, 2015년도에 나온 사고예요. 새벽 2시 30분에 아스팔트에 노면이 패인 곳, 포트홀. 여기에 오토바이가 빠져서 몸이 공중으로 날아 올랐다가 표지판 기둥에 부딪히면서 떨어졌다. 그래서 다리를 많이 다쳤다. 이 사건 서울시가 책임이 있다. 예,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비가 많이 내렸고 이 사건 당연히 비가 내려서 노면이 미끄러웠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대로 보인다. 이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린 등 시계가 불량하였다. 그래서 서울시 책임 70%다. 물론 아까 오토바이는 우회전하면서 속도를 줄였어요. 이 사고는 원고가 오토바이 속도를 내지는 않았는데 속도를 줄였더라면 사고 안 났을 거다. 속도를 냈으니까 붕 떴다 다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이제 판결을 했는데요. 여기는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여기는 우회전은 보였잖아요. 그리고 또 이 포토홀 사건은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포토홀 사건, 지금 우회전하면서 봐서 여기 보이는 거, 거기서 미끄러진 거, 오토바이 타는 분들은 그 모래 같은 게 쭉 있으면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탁 하면 속도를 줄이면서 발 한 발을 지치면서 그걸 지나갔으면 안 넘어졌겠죠. 우회전은 우측으로 우측이 아니라 가장에 붙어서 서행으로 돌아야 된다 그랬어요. 서행이라는 것은 위험을 이렇게 바로 멈출 정도를 말합니다. 아까는 포토홀은 그냥 달리고 있었어요. 아스팔트가 푹 패인 거예요. 물이 고여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오토바이 과실 30% 봤어요. 서울시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고등법원. 다 똑같아. 쭉 가다 보면은 피고의 책임을 60%로, 즉 오토바이 40, 그 다음에 서울시 60으로 최종적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이 포토홀 사건은 이것은 사진만 있고 영상은 없어요. 자, 이런 곳에 여기 이거는 나중에 찍은 거예요. 사고 당시에는 물이 좀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19가 와서 실어가고 나중에 현장에 와서 그때는 이미 이제 이렇게 사고 당시에는 달랐는데요. 사고 당시에는 이것보다는 좀 물이 좀 더 비가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사고 당시에도. 여기 지나다 일어났는데 오토바이에게 처음에 1심에 30, 2심에 40이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건 어떻습니까? 여기서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는 특히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는 여기서 좌회전하는 차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비보호 우회전이죠. 비보호로 천천히. 물론 지금은 좌회전에 직진하는 차가 없어요. 여기서 천천히 돌았으면 이게 보였을 텐데 보이면은 가면 미끄럽잖아요. 천천히 돌고 있어 보였을 텐데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 잘못을 50% 전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의견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을 전체적인 어떤 분들은 아니 대부분의 의견이 그게 여론이 그게 상식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법원에서 재판을 갖다가 수천 건 한 그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99%가 95% 이상이 오토바이 빵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저는 오토바이 50% 근처로 보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많이 서운하실 거예요.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오토바이 40, 공사업체하고 도로관리청하고 같이 책임지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공사업체 책임지죠. 오토바이 40, 공사업체 60 정도로 마무리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소송까지 갈 사건은 아니에요. 아까 그 포토홀 사건은 다리를 많이 다쳤어요. 장애가 남았어요. 그래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다치지는 않으시고 그냥 오토바이 망가진 정도니까 참 얼마큼 다치는 봐야 되겠네요. 아, 예. 또 그냥 근육 통증 정도죠. 그리고 차량 수리비 1,380만 원. 근데 이 정도는 소송할 수실익은 없습니다. 많이 다쳐서 장애가 남아야 그 정도로 다쳤다 그러면 소송할 때하고 소송하지 않을 때하고 차이가 크죠. 위자료라는 그런 점에서요. 그래서 제가 100대0으로 말씀 못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처음 손해사정사조차 포토 사고라 언급하면서 주간엔 7대3, 야간엔 8대2. 이건 손해상사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예, 포토 사고도 제가 아주 피 터지게 제가 소송한 사건은 제가 소송해서 항소심까지 가서 항소심에서 보통 100건 중에 90건은 1심에 85건은 1심에서 조정 화해 공고로 끝납니다. 10건은 15건 판결까지 가고요. 그 중에 다시 또 한 3건 내지 5건이 항소심까지 갑니다. 항소심까지 가는 것은 100건 중에 3건 내지 5건이에요. 그 중에서 또다시 또 절반 이상은 한 80%, 80%는 화해 권고나 조정으로 끝나요. 100건 중에 한두 건이 항소심 판결까지 갑니다. 피 터지게 싸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울시 변호사들이 거기 수십 명 될 거예요. 서울시 변호사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자료 많이 해갖고서 자료 제출하고 저랑 싸웠어요. 최종적으로 포토 사건이 오토바이 40, 서울시 60이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이 포토 사건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판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의견을 따르시라는 건 아니고요. 제 소송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만 하십시오.